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 두 번째 시간 배수의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에서 집합이 중간고사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보실 수 있는 문제들일 것 같아요.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필요하고 기호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 정복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KMN이 있고요. 그것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각각 이러한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문자가 쓰이면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K랑 MN 요 작은 첨자에 숫자가 적혀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를 우리 A2 이런 거 A3 A4 그냥 통칭으로 A라고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거고, 그러면 A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라고 대입한다면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자연수 2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라는 거겠죠. 2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얘는 1은 2, 2, 4, 2, 3, 6, 2, 4, 8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고 기호를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써볼까요? 3일은 3, 3, 2, 6, 3, 3, 9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런 집합들 간에 1번 같은 경우는 교집합을 이야기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합집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교집합이 K가 되고 K는 M, N의 최소 공배수다. 역시 문자가 써있기 때문에 저희는 숫자를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M에다가 2를 집어넣고 N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2 교 A4는 뭐가 될까요? 라는 문제죠. 처음에는 기호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2 같은 경우에는 2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2, 1은 4, 2, 4, 8 2, 1은 2, 2, 2, 4, 2, 3, 6, 2, 4, 8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랑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4, 1은 4, 4, 2, 8, 4, 3, 12 뭐 이런 식으로 뚜뚜 나가겠죠. 이것들을 교집합 하자라는 얘기죠. 교집합은 어떠한 그 두 집합이 있을 때 겹치는 부분 또는 겹치다 못해 걔가 쏙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 안에 들어가는 작은 경우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생각하면 되니까 4 이렇게 겹치죠. 그 다음에 여기도 8도 겹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항상 4, 8, 그 다음 그렇죠. 12 이런 식으로 겹치겠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요? A4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를 다시 1번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2랑 4가 M에 들어가고 여기서는 그럼 K가 4가 된다는 소리겠네요. 그죠? A2와 A4 숫자가로만 판단했을 경우에는 뭔가 A4가 더 커 보이죠. 하지만 양의 배수의 집합이라는 해석을 해보자면 A2는 2, 4, 6, 8 2씩 띄어서 가는 거고요. A4는 4, 8, 12 4씩 띄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더 겹치는 부분이 될까요? 그렇죠. 큰 범위가 겹치는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를 들자면 1은 4, 2, 4 이런 식으로 두 칸씩 뛰어가는데 첫 번째 집합은 근데 얘는 두 칸 4씩 뛰어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숫자가 큰 A4가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숫자의 크기와 집합의 크기에는 반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큰 여기 밑에 첨자가 큰 부분이 교집합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죠? 네, 마저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K가 4가 되니까 4와 4는 2와 4의 최소 공배수라는 겁니다. 그죠? 최소 공배수 중학교 1학년 개념이죠.
2와 4의 배수를 쓸 수는 있고요. 그죠? 쓰실 수 있죠. 거기에서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을 의미하고 겹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 4의 배수씩 되더라. 그래서 A4가 되고 그렇게 보니까 결론적으로 2와 4의 최소 공배수가 4가 되네 라는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번 같이 뭐 최소 공배수 이런 개념보다도 머릿속으로 몇 개 나열해 보시면 특징들을 파악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기호로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동일하게 M의 2, N의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A2랑 A4의 합집합을 구하는 문제죠. 그죠? 네, 원소나열법으로는 위에 있으니까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2, 4, 6, 8, 10 땡땡땡 4, 8, 12 땡땡땡 이것을 뭐 하자? 합집합 하자는 거죠. 그죠? 합집합. 합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합해진다는 얘기는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면 합해진다는 것은 이거를 다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원소들을 다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쓰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2, 4, 6, 8 나는 다 쓴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뭐만 쓴 것 같아요? 뭐만 써 있어요? 그죠? A2만 써 있죠. 그래서 얘는 A2가 되는 겁니다. A2와 A4를 합했더니 A2가 됐어요. 그죠? 이렇단 얘기는 우리 앞에서 부분집합 개념 배웠잖아요. A2랑 A4 중에 누가 더 큰 걸까요? 그렇죠. A2가 더 큰 겁니다. 숫자 주의하세요. A4 밑에 첨자가 크다고 해서 큰 집합이 아니에요. 걔는 그만큼 더 넓이 뛰는 거기 때문에 A2가 더 큰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2와 A4를 합했더니 A2가 더 크니까 결론적으로 A2가 나왔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부분 보시면 4가 2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할 때 표기 방법이 똑같네요. 이럴 때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A2와 A3이라는 집합을 합하고 그 다음에 A4라는 집합과 교집합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네, 앞에서 배수, 뭐 최소 공배수, 그 다음에 집합의 크기 비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어때야 되냐면 우선적으로 이 괄호가 있지만 요것을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서로가 배수가 되는 관계에서 생각을 해주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한 다음에 요걸 첫 번째로 하고 요걸 두 번째로 하지 않을 거예요. 않고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우리 집합의 연산을 썼었죠. 요것을 이렇게 분배해주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왜 그대로 쓰지 않느냐고 했죠? 그죠? 2와 3은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서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A2, 교집합 A4, 합집합 A3, 교집합 A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2와 A4 막연하죠. 그래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는 2, 4, 6 이런 식으로 2의 배수가 되겠고 4는 4, 1은 4, 4, 2, 8, 4, 3, 12 이런 식으로 교집합 이런 식으로 집합이 되겠고요. 이것을 교집합 하자는 거죠. 그죠? 교집합을 하면 겹치는 부분이에요. 네, 눈으로 보이시나요? 하나 더 써보면 여기 8이 있겠죠. 그래서 4, 8이 겹치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4의 배수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 말고 우리가 아까 했던 개념을 이용하면 A2랑 A4가 있는데 교집합이면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죠? A2는 2칸씩 뛰는 거고 A4는 4칸씩 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만나겠어요? 네 번째 칸마다 만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A4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합으로 와닿기가 어려우면 원소나열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요거랑 합집합 할 건데 요거랑 합집합 할 거예요. 그죠? 물결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3은 3칸씩 뛰는 거예요. 그죠? A4는 4칸씩 뛰는 거예요.
개념이 확실히 와닿지 않으면 원소 나열법을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3칸씩 띄고 4칸씩 띄었을 때 그러면 겹치는 부분 어디서 두 아이가 만날까요? 그렇죠. 12라는 부분에서 만나요. 왜냐면 한번 써볼까요? 네, A3은 3, 6, 9, 12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A4는 4, 1은 4, 4, 2, 8, 4, 3, 1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12라는 거에서 공배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거를 우리가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10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A1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4와 A12를 이제는 합하겠다는 얘기예요. 합하는 건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 쓴다는 건 A4를 써놓고 A12를 써놓고 다 쓰겠다는 얘기는 그렇죠. 큰 거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A4 같은 경우에는 4, 1은 4, 4, 2, 8, 4, 3, 12 이런 식으로 다 쓰겠다는 거고 12는 12칸씩 쓰는 건데 합한다는 얘기는 겹치는 것도 쓰고 한쪽에 있는 것만도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집합으로 봤을 때 A4랑 A12 같은 경우는 A4 안에 A12 원소가 다 들어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4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부분에 괄호 먼저 할게요. A6과 A12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A6은 6칸씩 띄는 거고 A12는 12칸씩 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이제 뭐 하자? 합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합하자는 얘기는 겹치는 거, 한쪽에 있는 거 다 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합이 둘 중에 큰 걸 쓰시면 돼요. 그죠? 큰 거. 큰 거는 A12가 숫자가 크다고 해서 큰 게 아니에요. 그죠? 반대죠. 그래서 A6이 더 큰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교집합하고 이제 물결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9, 9의 배수의 집합과 A18, 18의 배수의 집합을 합하자고 했네요. 방금 했죠? 어떠한 거? 집합이 두 집합이 있으면 A9가 A18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한 쏙 들어가요. 그죠? 쏙 들어갔을 경우는 합집합이면 집합이 큰 거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는 게 합집합이기 때문에 그럴 때 숫자가 작은 게 더 큰 거죠. 그래서 A9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6과 A9를 교집합, 겹치는 데 생각하자고 했죠. 겹치는 거. A6은 6칸씩 띄고요. A9는 9칸씩 띄어요. 그죠? 그러면 겹치는 부분 어딜까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나열해 볼게요. A6 같은 경우는 6, 1은 6, 6, 22, 6, 38, 6, 4, 24 이런 식으로 띄고요. 일단 교집합 A9는 9, 1은 9, 9, 28, 27 이런 식으로 띄겠네요. 그죠? 그래서 교집합이니까 공통인 거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18부터 겹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A18이라고 쓰면 되겠죠. 앞에 내용을 연결해 보자면 6과 9의 최소 공배수. 그죠? 6과 9, 3, 2 이렇게 해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18이. 그래서 A18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수의 집합의 연산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막연하게 집합이 막연하게 생각이 되신다면 원소 나열법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원소 나열법을 이용해서 우리 우리 아까 풀이는 몇 칸씩 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렇게 칸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되신다면 어떤 집합이 어떤 집보다 크다 작다 그 다음에 쏙 들어간다 아니면은 겹치는 부분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간고사에서 한 번은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시간 들여서 한번 이 문제 정복해 보시고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